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1일 밤 11시 50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면은 인상이 과격하다, 화끈하다, 파퓰리스트다, 그리고 인격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특히 문제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뉴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문명국가의 대통령 후보감은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되는데, 요사이 여론조사를 하면 1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순서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에 대한 글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진산 조은산의 글이 상당히 이게 공부가 되는 글이다. 이재명 씨를 알게 하고 동시에 조은산이라는 사람의 글 쓰는 능력과 이 관찰력을 인식하게 하는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전문을 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은산의 말하자면 블로그에 실린 글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인 글이면서도 충고도 곁들이고 해서 글 읽기가 아주 신경이 쓰이는 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확 몰아버리면 참 편하게 읽히는데, 이 조은산 씨의 글은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트로트를 부를 때 꺾는다 그러죠. 꺾고 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또 이 사람 글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민주주의의 위기편을 꽤 감명 깊게 보신 것 같다.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35대 대통령 룰라 다 시우바, 남미의 어느 축구 잘하는 나라의 전 대통령이라고만 하기엔 의외로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브라질 대통령이죠.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룰라와 전 대통령입니다. 룰라와 그 후임자의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의 공격, 지지율의 급락,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이재명 도지사가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하여 그 과정에 대입시키며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잔혹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며 줄곧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립을 주장해 오신 분이 아니던가. 다만 어느 보수주의자가 그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입시켜 내용을 각색했더라도 스토리의 전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라 말할 수 있겠는가.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몰락하는 것은 적폐 언론과 검찰이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수감되는 것은 위대한 촛불혁명의 찬란한 민주주의 승리이다. 이건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그의 페이스북 글에서도 이러한 그의 모순된 사고방식이 엿보여 나는 가끔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다. 또한 촛불, 기득권 청산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보이는데, 나는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건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 촛불, 기득권 청산을 이재명 씨가 자주 이야기한다면은 이분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한 선동가라는 이야기죠. 촛불, 기득권 청산 두 말 다 이 흉기가 되는 말입니다. 흉기가 되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조은산 씨가.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기득권은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세력이 기득권자입니다. 좌파 세력이 기득권자인데 보수 세력을 기득권자로 몰고 있고, 그 기득권이라는 말을 적폐와 연결시키고 있죠. 가붕괴론의 창시자이자 입시 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가붕괴론이라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히 기성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은 조국이 만든 말인데, 조국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글입니다. 이게 페이스북인지 트위터인지, 트위터 같습니다. 조국 1. 우리들 개천에서 용났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여기서 이제 개붕괴론이 나왔습니다. 개붕괴. 바로 개구리, 붕어, 가재를 줄여가지고 개붕괴론의 창시자이자 입시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기득권층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픔과 치유의 기생충 윤미향을 말하는 건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를 말하는 건지, 이재명이 말하는 기득권층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기득권층이란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득권자입니다. 수도권 요지에 집 몇 채씩 사놓고 집값을 올려 자산 불리기에 열중이신 정부 고위 관료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말하는 건지도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나중에 이놈이 되는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든 자여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다. 바로 이재명 씨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이게 조은산 씨의 장점입니다. 이분은 생활 밀착형 글을 써요. 그래서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의 오늘 신년사는 아주 공허했습니다. 자화자찬밖에 없었어요. 잘한 것밖에 없다는 식인데, 이 조은산 씨의 글은 생활 삶 속에 딱 찰싹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거죠. 이재명의 세상 속 국민은, 이재명의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국민은 뭐냐? 촛불을 든 자여야 한다. 계급 투쟁론자라는 이야기죠.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헌법 정신과 위반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동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는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 극단책 같아 나는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더욱 두려워지는 순간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가 재정 건전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으며 부천시는 받지마,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지지층을 상대로는 꽤나 달콤한 은사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심지어 글 솜씨도 깔끔하다. 그가 직접 쓴다는 조건하에. 다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따른 공방이 치열하다. 그리고 또다시 이재명 도지사가 그 중심에 섰다. 평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뿌려대고 말기식 정책에 골몰해온 그가 빠지는 게 더 어색한 싸움이었으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의 참전은 자연스럽다. 하여튼 이재명 씨는 돈 많이 쓰자는 쪽에 항상 붙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자는 쪽에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점을 지금 조은산 씨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반박을 가해 왔으니 내가 길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가장 효과적인 재정 집행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빌려 재난지원금의 논란의 모체와도 같은 이재명 도지사 또한 줄기차게 주장해온 그의 기본소득론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한다. 상당히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제안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극히 현실적이라 자부한다. 이재명 도지사님께 감히 권한다.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농담이 아니다. 이것은 진심이다. 다음 대선을 노려보는 그 시간을 두고 자신의 정책을 재검토 한번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까지 언급하시는 걸 보면 룰라를 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룰라 다 시우바가 되고 싶으신가? 노동자 출신의 룰라는 급진 좌파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이어 대선에 참패했으며 결국 중도적 이미지로 쇄신한 이후 브라질의 35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당신도 중도로 한번 돌아와야 당선될 수 있다는 이재명에 대한 충고입니다. 무려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 앞섰음에도 당시 브라질 국민들은 반기업 정서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분열로 사회 혼란을 이야기할 룰라의 급진적 정책들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다. 그러다가 중도 노선으로 가니까 당선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룰라가 당선되는 길을 걸으려면은 지금 그런 좌파 복지 포퓰리즘 쪽으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중도화할 수 있는, 중도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충고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이건 어떻겠는가. 나는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한하겠다. 룰라가 당선되고 난 후 말씀대로 그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사회보장성 성격이 짙은 강력한 분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킬 것과 15% 이하의 결석률을 유지할 것이었다. 조건 없는 무차별적 복지를 그는 스스로 경계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부득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정하시되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및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이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직업 있고 월급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잘하는 사람을 밀어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에게 더 돈을 주게 하면은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람 주장은. 나는 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분배를 두 마리 토끼라 생각하지 않는다. 분배 정책 또한 시장으로의 유입과 재순환을 통해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기본소득을 통해 월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은 많은 미취업자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세수 확보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즉 이 사람 이야기는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기본소득을 미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자 하는 좋은 글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할 때 이렇게 했죠. 철근과 이 콘크리트, 시멘트죠. 시멘트를 줄 때 잘하는 마을에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을에는 주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수만 이 자연불악 사이에 경쟁이 생기도록 하니까, 옆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회관도 짓고 신장로도 닦고 다리도 만드는 걸 보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경쟁에서 비롯되었는데 똑같은
이 발상을 조은산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있는 사람에게만 기본소득 주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 없는 사람은 빨리 직업을 갖고 기본소득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나는 나의 제안이 재정 건전성 따위는 일체 무시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이재명식 복지정책보다 수십 년 앞서 나가는 진일보한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가한 경제활동 인구의 선순환을 위해 기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확장을 통해 국내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유도하는 친기업적 정치인으로의 전향을 이재명 씨에게 제안한다. 참 좋은 충고입니다. 다시 룰라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2년의 대통령 당선 이후 그는 좌파적 포퓰리즘 러시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친기업적 시장주의자로 변모했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 규제를 철폐했고 수출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감면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노조를 개혁했으며 기업의 설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리고 그의 정책적 선회에 힘입어 결국 브라질은 디폴트를 면했고 그의 재임 기간 중 실업률은 2배 가까이 감소했으며 경제 성장률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자원 수출에만 의존한 브라질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과 현대기아를 비롯한 수많은 굴지의 기업들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 지향 국가라는 점이고, 정말 불행인 것은 이러한 기업을 규제와 해체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적폐로 간주해 경제3법, 중대재해법 등 기업의 발목만 잡으려는 현 시국에 기업과 노동자는 결국 한 몸이라는 극히 당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고부가가치 중화공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기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시대 7년 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고, 그래서 벌써 어제가 됐네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 하는 그 자랑의 대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돌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을 조은산 씨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나서 주시어 경제3법의 부당함과 중대재해법의 무분별함, 그리고 후진적 노동법의 개정에 앞장서서 외쳐주실 수 있으신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기본소득론에 무조건적 찬성을 표함과 동시에 지금 당장이라도 커밍아웃하여 민주당 당원이 되고자 입당 서류를 제출할 자신이 있다. 물론 받아주신다면 말이다. 또한 차후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신다면 아마 플랜카드로 뒤덮인 포트 차량 위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지지를 호소하는 진인 조은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받아주신다면 말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겪으신 그 시대의 가난과 나의 가난을 비교하는 것은 멀고도 멀어 감히 맥락조차 잡기 힘들다. 그러나 본인이 겪은 가난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는가? 내가 바라본 가난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굴복하는 가난이 있었고 극복하는 가난이 있었다. 멋진 말이네요. 가난에 굴복하는 방법이 있고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 굴복하는 가난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과 게으름만이 있었고, 극복하는 가난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와 일자리가 있었다. 이건 명언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굴복하는 가난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과 게으름만이 있었고, 극복하는 가난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와 일자리가 있었다. 모든 국민들을 굴복하는 가난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제안들이 마땅히 숙고되고도 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상한다. 친기업적 인물로 변신한 이재명 도지사와 그의 조건부 기본소득 정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이재명 도지사 특유의 불같은 성정, 아 행복하다. 이 글은 정말 이재명 지사에게 참 좋은 충고입니다. 이 고마운 충고입니다. 보통 이런 걸 쓰면은 이재명 지사를 축해 올리는 쪽으로만 쓰든지 아니면은 그냥 작살내는 쪽으로만 쓰는데, 이분은 비판을 깔고 충고를 합니다. 비판이 있는 우정 어린 충고라고 그럴까요? 아주 좋은 세계관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인간에 대한 애정을 깔고 쓴 이 글을 읽어본 이재명 지사라면은 당장 조은산 씨와 통화를 한번 하고, 뭐 가르침을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감을 할 필요가 있는 잘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전문을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은산 씨 글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 글은 맨 처음에 유명했던 시무칠조의 버금가는 명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